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 아니, 잘 채운 헷갈렸어 순간적으로. 저 했다고 지금 다시 할게요. 다시. 네네네. 잘 채운 뉴스. 정세현입니다. 원래 이거잖아요. 근데 나 채운을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늘 이게 네. 청취자 조사 이게 마지막 날이라서 헷갈린 거지.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잘 채운 뉴스 소개하기 전에 보통 청취율 조사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순서를 바꿨더니 그러네요. 네. 꼬였어요. 순간적으로 꼬였어요. 자, 오늘까지입니다. 02로 오는 전화가 만약에 있다면 받아주십시오. 아닌 전화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받아주십시오. 어떤 라디오 채널에 어떤 프로그램을 들으시는지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슈앤피플이죠. 이익선 최수영이라고 해주시면 더욱 좋고 네. 그까지만 아주 좋은데 이제 더 이상 오늘 이후면 자기야 노래도 안 나갑니다. 이제 들을래야 들으실 수 오늘이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네.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은요 저희가 준비한 또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지난 닷새 동안 전국을 핥힌 호우로 인명 피해, 물적 피해도 막심합니다. 피해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기준인데요. 지난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만 산사태로 10명이나 사망하면서 피해가 컸고요. 경기 가평과 오산, 또 광주, 충남 서산과 당진 등에서도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구조와 구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인명 피해 현황은 앞으로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대피한 주민이 15개 시도에서 약 1만 세대 14,0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도로 침수와 토사 유실, 하천 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이고요. 건축물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는 2,200여 건으로 파악돼서 재산 피해도 막심합니다. 장마가 끝났다곤 하지만 집중호우 때문에 집안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당분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인천 송도에서 믿기 힘든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받고 계신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죠. 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 A씨가 자신 생일에 생일 파티를 열어준 30대 아들 B씨를 사제 총기로 살해한 건데요. 총은 파이프 형태였고요.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서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리에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또 지인들까지 같이 있었던 거죠. 네, 경찰에 들어왔던 신고 내용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였습니다. 네, 아들 B씨가 심정지의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요. A씨는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했다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총기 10정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발견이 됐고 이후 새벽 4시가 좀 넘어서 인천으로 압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도 또 충격적이지만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 A씨의 집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A씨 자택이 서울 쌍문동인데 그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고요. 이후 추가 조사에서 이 폭발물이 오늘 낮 12시쯤에 터지도록 만들었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네, 경찰이 경찰견까지 동원해서 새벽 2시 반부터 한 5시까지 수색을 벌였는데요. 그 집 안에서 1.5리터 페트병 등에 담긴 인화성 물질 15통과 타이머, 또 기폭 장치까지 어머나. 발견됐습니다. 네. 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서 폭발물을 해체했고요. 그 작업 도중에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근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도대체 총기를 왜 가지고 있었던 건지, 또 왜 생일을 축하해준 아들 앞에서 또 가족 앞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중입니다. 날도 더운데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는 소식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약 8주 동안 온 오프라인을 통해 1차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네, 지원 금액을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입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겐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겐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데요. 그 6월 18일 이 기준이라서 그 이후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이나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면 해당 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첫 주,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된다고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오늘 월요일, 또 2와 7이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또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요.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옵션이 많으니까 네. 뭘로 받아야 되나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을 텐데 네. 좀 그 정해주시는 팁이 있다. 네, 팁이 있더라고요. 우선 쿠폰 사용 기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카드형으로 받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 지역 화폐는 교환이 어렵지만 카드는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지역 화폐가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카드는 배달 앱과 온라인 결제가 제한적이죠. 네, 이와 달리 서울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공공 배달 앱과 소상공인 온라인 앱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각 지역마다 지역 화폐 혜택도 내놓고 있어서 좀 지역별로 잘 체크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편 이번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은 6월 18일 이전 출생한 전 국민이죠. 네. 다만 그 이후에 태어났다고 해도 9월 10일, 그러니까 1차 신청 기간 안에 출생 신고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6월 17일에 태어난 아기한테도 네. 지원금이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생아한테도? 그렇죠. 예. 전 국민 전 국민이기 대상이니까요. 때문에. 네. 신생아한테도, 예. 아기한테.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갓난아기라도 이후에 출생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이 바뀌거나 해외에 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신고하면 그 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를 상대로 정규직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의 승소로 마무리됐다고요? 네, 좀 역사를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2013년에 에어컨 수리기사 A씨를 포함한 1,335명이 그 협력업체에서 삼성전자 서비스로 파견돼서 일하면서 우리 2년 넘게 일했으니까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1심은 삼성전자 서비스가 A씨 소속 협력업체 인력 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삼성전자 서비스에 손을 들어줬어요. 네. 네, 이때 1심 패소 후에 A씨를 포함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331명이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건가요? 그럼? 맞습니다. 2심에서 그 A씨가 삼성전자 서비스에 직접 지휘 명령을 받았고 네. 또 자체 시스템으로 업무도 배정받은 점이 인정돼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요. 네. 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서비스가 A씨에게 임금 차액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네. 다만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나머지 3명이 재판을 포기했대요. 네. 그러면서 4명 중에 네. 1명만 남아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가 A씨 단 1명뿐이었던 네. 겁니다. 네. 네,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서 회사가 2년 이상 일한 파견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을 확인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있을 때 네.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씨는 1,600만 원을 받고 다시 직접 고용이 되나요?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와, 되겠죠. 그러면 네. 1,335명이 처음에 했었는데, 예, 그죠? 한 명만 소송을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남은 한 명이 네. 결실을 얻었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죠. 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못 넘을 거란 우려가 나오다가 네. 그 우려대로 좀 참패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네, 일본 전문가들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한일 관계엔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을 전반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그 변수가 이시바 총리입니다. 네. 네. 이시바 총리가 물러난다고 가정을 하면 새 총리가 누가 될지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네. 제기됐어요. 네. 이시바 총리가 한국과 좀 협력을 강조해온 편이었죠. 네. 네. 다만 이시바 총리가 한동안은 국내 정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국정 동력도 꽤나 이른 상황이라
우리와의 셔틀 외교 같은 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앞에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말씀해주신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 정권이 안정적인 반면에 일본은 흔들리고 있어서 네.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거죠. 다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강하게 좀 압박을 한다고 하면 한일 관계가 혼란스럽게 흐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또 이번 선거에서 그 일본의 극우 정당인 참정당이 약진하면서 뭐 외국인 혐오 같은 이슈가 커지면 한일 관계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다 가정이고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일본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된 뉴스 살펴봤고요.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네. 네,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받으면 어디 있을까 좀 벌써부터 네.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같이 좀 비도 많이 오고 더운 시기에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보양식 챙겨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바로 어제 7월 20일이 삼복더위의 시작인 이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과연 무슨 날이었을까요? 일복? 일복이 아니면 삼복이가 1, 2, 3복 아니에요? 처음. 자, 영양가다 나지 네. 못하는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참 쉬운 이제 힌트일수록 이게 퀴즈가 이렇게 쉬운 퀴즈일수록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날은 이제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한 날이 소서와 대서 사이에 있어가지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우리가 준비를 좀 하자 이런 날이죠. 이제 두 번째 날은 이제 대서 즈음에 있고 세 번째 날은 입추와 처서 사이에 있으니까 네. 다 이제 날짜가 절기별로 이렇게 다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이날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삼계탕, 민어탕, 장어탕, 염소탕 등이 있는데 과거에는 보신탕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식용이 금지되면서 많이 네. 사라졌죠. 어쨌든 자 삼복의 첫 번째 날 이날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인데 퀴즈 힌트인데 이 답을 모르신다면 네. 정말 초짜입니다. 퀴즈 초짜입니다. 초짜. 복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난리가 났네 아주.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입니다. 5분 선정하겠습니다.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 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정화 초대.